이번 챕터는 완벽한 하루입니다. 정말 살면서 하루를 정말 100% 퍼펙트하게 보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 책에서 이제 완벽한 하루의 의미는 이제 하루 동안만 자신의 목표를 지키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과 한 번 더 심층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여기서 완벽한 하루는 이 챕터를 또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쓰시게 된?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완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그러면 하루라는 거는 뭐냐? 일단은 완벽한 하루라는 거는 내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내 기준에서 100% 온전히 달성하는 게 완벽한 하루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벽한 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잘 없고, 우리는 일단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인생의 목표가 없는데 이렇게 1년 목표가 있을 경우는 되게 드물 거고, 그 다음에 1년 목표가 없는데 한 달이나 하루 목표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멘토링 프로젝트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제가 먼저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친구들한테 제가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저보다 더 어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 항상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이 사셨으면 이제 40대도 계셨는데 당시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완벽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거기서 그 완벽은 흥청망청 돈 쓰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보려고 어떤 시스템을 한 번은 겪어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해요. 자기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거를 진짜 지켰나 안 지켰나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환경 설정을 강력하게 두는 게 뭐냐면은 핸드폰을 무의식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구글에 검색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이메일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무 상관없이 휴대의 용이성 때문에 내 손 안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갑자기 내가 공부랑 하는 것도 상관도 없고 업무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그냥 쓸데기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때 멘티들한테 이거를 미션으로 같이 줘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진짜. 혹시 그때 당시 멘토링 프로젝트 했을 때 달성한 멘티는 몇 명 정도 됐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멘토링 프로젝트에 멘티가 20명 정도 참여한다? 그러면은 이 완벽한 하루를 달성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 할 것 같죠? 100%는 죽어도 아니고 50% 미만이에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10명 미만. 네, 10명 반 이상은 성공은 못 해요. 그거보다도 제 기억이 더 낮은 것 같아요. 거의 못 해요, 거의. 제가 그래서 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되게 여유롭게 잡은 건데 반 이상은 다 실패해요. 주로 이제 나중에 박사님께 보고를 할 때 그럼 실패 사유에 대해서 왜 실패했나? 그러니까 의지가 습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말로 내가 오늘 요거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근데 인생에서 되게 당연한 순리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다 해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하루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인생 목표를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하루를 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성공한 친구들이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달아요. 일단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면 내가 얼마나 허투루 시간을 많이 쓰는지 금방 깨닫거든요. 되게 금방 깨달아요, 그거는요. 근데 이 완벽한 하루로 또 빡세게 해보면은 이게 정말로 내가 간단한 건데도 집중을 못 하는구나. 그거를 다 깨달아요, 진짜.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제대로 해낸 친구들은 사실 부작용이 엄청나게 세요. 제대로 하면 성취감도 있고 되게 얻는 게 커요. 근데 부작용이 오면 거의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통제하고 그거를 정말로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얕잡아 보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가 그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한 친구들은 막 몸살 나고 심지어 기분이 우울해지기까지도 해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막 우울해지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단순히 정서적인 경험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좀 영적인 경험은 좀 너무 높은 것 같고 정서적인 경험과 어떤 영적인 경험 사이에 그 어떤 레벨의 정서적인 임팩트를 받아요. 정신적인 임팩트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한 친구들은 제가 되게 흥미로운 거였는데 자기가 나태해졌을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오늘 완벽한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거를 전날 목표로 정한 다음에 그걸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이걸 또 시키면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완벽한 하루에는 좋은 휴식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 계획이 다, 그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휴식 없이 뭔가 공부랑 일만 뒤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 쉬어야 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잘 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뭘 하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쉬어야 될 타이밍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쩌면 이게 또 쉰다고 또 착각할 수도 그럼요. 있는 거죠. 근데 쉴 때는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책에 나온 거지만 일단 뭐 숲에 가서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낮잠을 자면서 수영기에 붙은 아데노신을 떨어뜨린다거나 되게 좀 근거 있게 체계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뭔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높인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근데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함으로써 정말로 내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그럼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그게 자기의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는 게 게임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많이 했었고. 근데 게임을 진짜 제대로 했을 때 안 피곤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완벽한 하루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요때는 말 안 했지만 결국엔 프랙탈이거든요. 프랙탈이라는 거는 그거 여러분 그거예요. 눈꽃송이 보면은 계속 똑같은 모양이 계속 스케일 풀이로 가도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거든요. 내가 완벽한 하루라는 거를 한번 성공하면은 그게 프랙탈이 확장을 하면서 완벽한 한 달도 되고 완벽한 1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안에 되게 적절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일단 이 완벽한 하루를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울증 약을 최근에 끊었는데 저는 저는 저 자신을 관찰하는 걸 되게 열심히 해요. 달리기 하면서 걸으면서 쉴 때 걸으면서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저에 대한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이걸 왜 실패했고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그럼 여러분이 또 착각하는 게 그래 내가 잘못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니까 이게 확 바뀌냐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왜냐면은 잘못이라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누적된 거기 때문에 그게 절대 한 번에 고쳐지진 않아요. 어느 날 고쳐져 있는 거지 그걸 고치기 계속 노력하려 보면은 이게 무자르듯이 싹둑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아까 말하려고 하는 게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 약을 끊고 되게 부작용이 심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저는 솔직히 이게 만약에 그냥 삶에 휩쓸리는 사람은 정말로 나쁜 극단적 생각까지 들 정도로 되게 괴롭거든요. 옛날 우울증 약을 먹은 이유는 제가 머리에서 어떤 두통이냐면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제 머릿속이 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종을 누가 치는 것 같아서 내 주변이 윙윙 거리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있어서 제가 우울증 약을 먹은 건데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좋아졌어요. 근데 끊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순간 내 머릿속에서 누가 형광등을 계속 껐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팍팍팍팍팍팍팍팍 이래요. 그냥 되게 짜증나요. 솔직히 저는 이게 잘 준비가 안 되고 평소에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뭔가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그 진짜 계속 악순환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우울해질 것 같아요, 삶이.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파파팍 거린다고 일을 못 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파파팍 거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으로 좋은 호르몬을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복식 호흡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듣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우울증인데 운동해야겠다.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시점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고 어떤 그런 컨트롤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냐? 이런 완벽한 하루 같은 거를 뭐 저는 요즘에는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일반인 분들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저는 알람을 안 쓴 지 3년이 넘었어요. 뭐 흔히 하는 뭐 이제 기상 알람. 네, 기상 알람을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뭐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야 할 때 그냥 스스로 잘 일어나요. 그냥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시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전 정말 시간이 아깝거든요. 저는 하루가 진짜 25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매번 있을 때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갖고. 내 아까운 시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누구랑 일을 할 때 제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걸 떠나서 내 시간을 잡아먹는 게 너무 진짜 극도로 싫어요, 저는. 그 정도로 싫기 때문에 저는 딱히 완벽한 하루 하지 않지만 저는 근데 박사과정 때부터 데일리 리포트도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저는 완벽한 하루는 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짧으면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일기는 아니고 우리 회사와 내가 하는 일에 관련된 거를 제가 총체적으로 다 써봐요. 그러면서 또 저 자신을 되돌아봐요. 그 완벽한 뭐 보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완벽한 한 달을 만들려고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뭐 되게 좀 어려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 영상의 핵심은 진짜 자기주도적인 삶을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도 여러분 미라클 모닝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모르실 텐데 뭐 딱히 뭐 저는 엄청 강추하는 책은 아닌데 근데 그 내용은 맞아요. 왜냐면 미라클 모닝이 왜냐면 여러분 호르몬 차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미라클 모닝 하면 안 돼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그 미라클 모닝을 솔직히 뭐 추천하진 않아요, 책은요. 근데 거기서 되게 건질 게 뭐고 안 읽은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게 뭐냐면은 일찍 일어나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라클 모닝이 나에게 10시에 일어나는 게 내가 주도적인 삶이면은 10시에 일어나도 미라클 모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 책에도 있는데 미라클 모닝도 있으면 미라클 이브닝도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내 삶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사냐가 핵심이지 아침 5시 일어나냐 4시 일어나냐 그런 게 핵심이 1도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그 책 잘못 읽은 거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혹시라도 높아심에 여러분 미라클 모닝 났으니까 일찍 여러분 사람은 생체 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침형 스타일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형 스타일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은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는 생산성이 무조건 떨어져요. 이거는 수많은 실험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그 아침에 그냥 그분들이 의지가 막 강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생들한테 너 늦게 일어난다, 너 게으르구나, 그럼 그냥 꺼져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냥요. 뭐 대놓고는 말하시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택도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 완벽한 하루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루라도 자기주도적인 삶을 진짜 꽉 채워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인생이 바뀔 거예요. 예, 진짜 박사님의 하루는 정말 25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예, 갑자기 유행가 노래도 생각나네요. 24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삶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완벽한 하루 이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했냐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제 완벽한 한 주, 완벽한 한 달, 완벽한 1년,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것이 모아서 완벽한 인생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사님께서 막판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늦게 일어난다. 또 요즘 또 이제 등교가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또 일찍 안 일어나서 또 괜히 노파심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 하시면 더 2배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